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에쿼티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는 스웨즈 노트로 하는데, 북4네요. 그죠? 북4를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6번 정도가 있는데, 아마 5번은 북4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한 번은 북1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북1의 퀀트 부분에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식 분석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에쿼티 수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한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시간에 다시 노티스를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레벨원에서 이제 에쿼티 수업을 하고요. 제 이름은 이제 이건서 CFA고, 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메일을 좀 알려드렸더니,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수업 내용보다는 오히려 취업해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질문이든 저런 질문이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은 합니다. 답변을. 그래서 얼마 전에 주신 분한테는 가세요, 웬만하면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도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이 우선이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에 오신 분들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고, 나중에 이제 메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딜 보시냐면, 앞에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이제 목차를 한번 보면, 거기 페이지 5,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거기 스터디 세션 14번이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터디 세션 15번이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쿼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건 에쿼티라고 보진 않고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나오긴 할 건데, 어쨌든 주식하고 연관되는 게 있어서 제가 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레벨 1에서는 10%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120문제씩 시험을 보게 될 테니까 12개씩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거기 44번 마켓 오거나이제이션 앤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그 중요한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리딩 45번보다는 46번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44번, 46번 이렇게. 그 다음에 47번, 49번 이렇게.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굳이 좀 더 골라보자면 44, 46, 47, 49번이 조금 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냐. 그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건 49번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49번이. 그래서 45번하고 48번을 제가 빼놓긴 했는데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 좀 특이해서 오전, 오후 시험을 이렇게 나누면 10과목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험이 오전에 5과목, 오후에 5과목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 10과목 나오고 오후에 또 10과목이 나옵니다. 똑같은 걸 2번 시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데 없이, 원래 시험이라는 게 시험 범위가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출제 비중으로 보면 약간 그렇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2004년 12월에 1차를 본 것 같고요. 2005년 6월에 2차를 본 것 같고, 2006년에 3차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할 때는 뭐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특히 뭐 직장 다니면서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요, 저도. 고통을 받았고. 뭐 지금은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회사는 뭐 CFA가 아니었으면 뽑지도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CF였기 때문에 이제 잡을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또 뭐 개인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년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공부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공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투자의 어떤 전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CFA를 했지만 깊이 측면에서 아주 깊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험은 어렵지만 실무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파생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어떤 하나가 뭐 엄청난 깊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들을 다 공부하는 거는 이제 만만치는 않은 일이지만 그 이제 엄청나게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벨 3까지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도 뭐든 모르는 게 또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더 공부를 또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실무도 하고 공부도 할 수밖에는 이제 없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주 깊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감각을, 투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는 이거보다 나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선택은 잘못되진 않았다는 거고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실지 어떨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택 자체는 잘된 선택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돕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울 그런 이제 각오가 돼 있다.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좀 베풀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거 전국에 또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온라인 수강생분도 뭐 잘 들으시고 도움 요청하실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거 뭐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이 그 주식시장 그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일이 있죠? 31일이 월요일이지만 마지막 날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오늘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이제 배당을 2018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주식시장은 T+2일이 결제일이거든요. 매매는 오늘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결제가 돼서 이제 내 소유로 그 명부에 올라가는 게 2일이 더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8일이죠. 그래서 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냈는데 2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또 커리큘럼에도 있어. 이게 또 옛날에는 없었는데 오늘이 어쨌든 날이니만큼 이걸 그냥 보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OS 49.D를 보시면 292페이지에 디비던드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8일이죠? 이날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어야 이제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가 이제 뭐냐면 홀드 오브 레코드 데이트예요, 이게. 홀드 오브 레코드 데이트가 바로 배당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명부에 올라가려면 오늘 사서는 불가능하고요. 오늘 산 건 이제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1월 2일 다음날 3일날 올라가요. 3일날. 그쵸? 1월 3일날 이제 올라가고 그럼 오늘 올라가려면 언제 해야 돼요? 12월 27일. 이거 사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T 플러스 1이니까 12월 26일 요날 사야 돼요. 그죠? 요날. 그래서 1, 2 해서 요날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6일 날 26일까지 이 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 있을 거고 마지막 사는 날짜가 이제 12월 26일 배당 받으려면 그렇죠? 그러면 27일은 배당을 2018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날짜가 되죠. 그렇죠? 저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X 디비던드 데이트라고 얘기하죠. 이걸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일. 그렇죠? 배당락일. 어제 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코스피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코스피 배당이 한 2018년에 거의 2% 정도 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2% 정도 배당을 줄 걸로 예상되는 코스피가 제로에서 제로로 끝났으면 그럼 한 2%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배당락으로 2% 떨어졌는데 그걸 커버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날 미국 증시가 폭등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안 올랐는데 어쨌든 배당락이라고 겹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어제 주가가 2% 이상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한 2% 가까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피겨 49.1 보시면 거기 이제 디클레레이션 데이트에서 이제 배당 뭐 선언하는 뭐 그런 날이 있고요. 뭐 배당 주겠다. 올해 배당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뭐 매년 배당을 하는 회사들은 하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이제 받으려면 주식을 이제 사면 되는데 그 배당 나길 전일까지 이제 사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홀드 오브 레코드 데이트.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어쨌든 기준일까지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일을 감안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배당은 그 내년에 나오죠. 내년에 뭐 그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 결정한 다음에 배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그렇게 이제 배당이 뭐 회사별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뭐 배당이 아직 주기 다 결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 정도 배당 줄 것 같다 그러면 3%를 떨어져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근데 4%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서프라이즈예요.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예상보다 좀 더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93페이지에 4번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뭡니까 답이? 배당락일이죠? 배당락, 엑스디비던드 데이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주시장은 망했습니다. 사실. 네, 주가 거의 폭락해서 끝났고요. 뭐 30, 40이니까 거의 한 15% 가까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뭐 15% 수익 났는데 어쨌든 뭐 기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손실 났기 때문에. 작년에 손실 나서 올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잘 가고 있었는데 뭐 10월 달에 막 폭락하고 막 그러다가 거의 다 날라가가지고 그러니까 2년 결산하니까는 뭐 한 7%? 2년에 그러니까 3.5%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개고생한 그런 보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워낙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뭐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좀 고생한 보람은 좀 없지 않나. 한 2년간
왜 주식에 투자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막 그럼 채권 투자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성과는 그렇고요.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 253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equity investment입니다. 주식 투자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전체로 보면 한 3가지 토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equity 뭐 베이직스죠. 그 주식 기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식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려면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이죠.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투자하려면 뭐 주식 사고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사야 되냐. 그 다음에 전체 주식 시장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인덱스라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뭐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토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뭐 기초는 뭐 용어를 배우는 거고요. 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이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펀더멘탈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있죠. 이걸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에쿼티 트레이딩이 아니라 에쿼티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CFA 커리큘럼에서는. 그래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레벨로에서 좀 나오고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주식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주식이 결국은 기업의 소유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에 속해 있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경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숲부터 본다고 해서 이코노미, 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인트린직 밸류라고 해서 이제 가치가 나옵니다. 이 가치하고 뭐가 있습니다? 시장에 주가가 있죠. 그렇죠?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비교해서 가치보다 주가가 크면 이제 뭐라고 되냐면 오버밸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슷하면 이게 페어밸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밸류 되면 이제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밸류 되면 이제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인트린직 밸류를 찾아내는 거고, 인트린직 밸류, 적정 가치를 찾아내는 거고, 그 적정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든지, 그러니까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에 의한 투자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건 뭘 다루냐면 얘하고 얘를 다뤄요. 이건 아주 조금만 나오고요. 왜 조금만 나오냐면 이 컴퍼니 어널리시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FRA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이제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경제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산업수업 어려워요. 우리 간단하게 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개별 산업별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뭐 용어들만 조금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중요해서 아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시험에 이제 뭐 깊이 있게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부터 이제 배워보자고요. 주식
시장의 어떤 기초부터, 뭐 주식의 기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3페이지입니다. 자, Overview of Equity Securi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그잼 포커스 보시면, 우리 스위즈 노트가 아주 그냥 CFA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어디다 초점 맞춰서 공부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간을 좀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그잼 포커스 보시면 결국은 이제 주식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특성을 뭐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드, 채권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equity have higher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보다 수익이 높은 수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단점 뭐예요? higher risk라는 거죠? higher return, higher risk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common equity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referred equ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주하고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였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 주식, 도메스틱 에쿼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foreign stock이라고 돼 있죠. 해외 주식에 또 투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book value of equity라는 표현이 있고요. market value of equit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book value와 market value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끝났을 때 지금 씹어드린 이제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거 버튼 누르면 비디오 나오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예, 뭐 비디오가 이렇게 있군요. 보니까 아마 이 온라인 텍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있으면. 자, 거기 이제 모듈 47.1 보시면 자, type of equity investmen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OS 47.A 보시면 그 equity security typ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기 전에 우선 이제 주식의 그 주식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는 거 있죠. 특히 이제 주식 회사라는 거. 이 회사, 주식 회사는 이제 뭘 하는 게 회사냐면, 그, 돈을 버는 게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자신의 이제 고유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돈을 벌죠. 그렇죠? 그걸 이제, 그 돈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출을 이제 창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있어요. 코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매출에서 번 돈이 다 이익은 아니니까 저걸 벌기 위해서 이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원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고 로우 머터리얼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인건비. 그죠?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 회계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 공장 비용 같은 겁니다. 예를 일종의 공장이 있다. 공장을 1,000억을 들여서 지었다. 근데 5년 동안 공장을 쓸 수 있다. 그럼 1년에 그러면 뭐 정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200억씩 공장을 가동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비용.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용을 빼게 되면 이제 뭐가 남냐면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익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업 쪽에서 그 이익을 냈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영업이익이면 또 다 번 거냐?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뭐가 있냐면 이자를 또 줘야 돼요. 여기서 이자를.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그 뭐 돈이 남아도는 기업도 있지만 그 주주들한테만 이제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도 돈을 빌려오죠. 이자를 이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있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으면, 이렇게 남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넷인컴. 이게 넷인컴이 쉐어홀더스 인컴이에요. 주주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이익. 자, 이렇게 이제 이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제 매출을 어떻게 창출하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매출을 이제 창출하려면 기업이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PN이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공장. 그렇죠? 제조업이면.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투자합니까?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요즘에. 저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파요, 요즘에. 뭐, 삼바 문제도 그렇고, 뭐, 바이오 회사들도 그렇고, 다 이건, 뭔가 이제 옛날에는 공장이 딱 있어가지고, 그 공장 보고 있으면, 아, 자산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엄청난 걸 뭐 개발했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USB 하나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형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텐저블. 이런 게 이제 자산이 되는 거니까. 오늘 오기 전에 제 신문 기사 읽다 보니까 뭐 H.O.T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공연을 하니 많이 못하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벌써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뭉쳤다가 또 지들끼리 한번 싸웠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H.O.T라고 하는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그 상표권인가 이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공연할 때 H.O.T로 안 하고 뭐 티네이저 뭐 하이틴 티네이저인가 원래 이제 플레임 있잖아요. 그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고객 중에 H.O.T라는 이름을 갖고 막 들고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속사정도 모르고 그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막 촬영해놔가지고 H.O.T 뭐 이름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소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또 뭐 상표권이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일종의 이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그 기업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인벤토리. 재고죠? 재고 투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R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나중에 FRA 때 배울 테니까. 이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상. 외상 준 거. 이게 다 자산입니다. 이런 게. 아이고, 동그라미 안 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산들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이 자산이 결국은 뭐냐면 매출을 창출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죠. 이게 투자인데 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죽습니다. 그러면 왜 죽냐라고 하면 이 투자라는 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돈을 이제 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부채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에쿼티, 자본으로 이렇게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건 이제 돈 빌려온 거, 이자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으로 이제 빌려오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고, 뭘 주냐면,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을. 이걸 이제 우선주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만기가 없어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뭘 주니까? 이익이 나면, 주주이익이 나면 여기서 뭘 주냐면, 디비던드, 배당을 주죠. 그죠? 근데 보통은 이익이 100원이 나면 100원을 다 배당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일부만 배당을 해요. 그럼 남죠? 남은 걸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가서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주들이 직접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이제 쌓여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페이드 인 캐피탈이라고 하고요.
자본을 직접 출자했다는 얘기입니다. 납입 자본이라는 얘기고, 이게 이렇게 쌓여있고, 뭐, 보통주로 쌓이든 우선주로 쌓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주가 돈을 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고 남은 거를 또 쌓아 놓으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retained earn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retained earnings.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이런 거.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거는 주주들이 출자한 돈이고 이거는 돈을 벌어갖고 쌓여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다 자본이에요. 어차피 주주권입니다. 주주가 배당 다 안 받아가고 그죠? 뭐 미래 투자나 아니면 뭐 불확실한 경기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또 투자를 하고 또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이익이 나고 이렇게 이제 회사가 선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 그 common shares 이게 보통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referred shares 이거를 이제 우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배당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common share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25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에 represent an ownership interest라고 돼 있죠. 그렇죠? ownership interest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는 사실은 뭐 소유권, 의결권까지는 없고 배당 후에 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preferred stock은 약간 채권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주식하고 한 중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의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가 의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결권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죠. 그죠?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쨌든 그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 차이가 이제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은 여기 채권이 있고 여기 주식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문 닫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현금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문 닫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청산을 해요. 청산해서 나눠줄 때 부채부터 정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채도 선순위가 있고 또 후순위가 있거든요. 서브리네이트, 후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부터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변제하고 그러고 남는 게 있으면 주식에 변제를 합니다. 그 주식도 우선주를 먼저 변제를 하고 우선주는 그러니까 배당도 우선이고 이 청산해서 자녀재산 받을 때 그것도 우선권이 있죠. 보통주보다는.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그런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그 residual cla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청산할 때 자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부도나면 뭐 거의 받을 게 없죠. 채권자도 손해보는 마당에 주식은 거의 받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청구권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핵심 다 키워드가 있나요? voting right. 그죠? 의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배당은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배당은 의무는 아니에요. 이자는 의무예요. 이자를 지급 못하면 부도납니다. 부도나는 거죠. 근데 배당은 뭐 사실은 뭐 안 준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배당이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평판이 있거나 그 뭐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가 폭락해버리니까 아무도 신뢰 안 하고 투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배당을 가져가게 되면 뭐 큰 이상이 없는 한 그 배당 정책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라고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달락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common stockholder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표를 어디다 한대요? 보드 오브 디렉터 이게 뭐 이사회죠?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을 뽑을 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이사회 멤버를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투표해요. 한 명 한 명이 다 투표입니다. 3명 뽑는다면 3번 투표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erger, M&A죠? M&A라든지, 그 다음에 오디터, 감사, 이런 것들 선임할 때 전부 다 투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보통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애뉴얼 미팅에서. 주주총회에 참석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임장 같은 거 쓰면 되죠? 대리인에서 위임장 쓰면 됩니다. 이걸 프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록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태튜토리 보팅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가 큐뮬러티브 보팅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자고요. 전체 주식이 이제 100주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한 70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액주주가 한 30주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어쨌든 투표할 때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어쨌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주도 적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사회 멤버를 10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이사회 멤버를 10명을 뽑는다. 그럼 10번 투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태튜토리 보팅 시스템은 뭐냐면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후보가 나왔어요. 그럼 투표를 합니다. 얘는 70주 던지고 얘는 30주 던지는 거죠.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거 원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2번, 3번, 4번, 5번, 10번 나오면 다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전부 다 얘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얘가 의견이 입김이 센 건 당연하지만 10명이면 얘가 7명, 얘가 3명이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10명 다 얘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스태튜토리 보팅 시스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큐뮬러티브 보팅 시스템인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10번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주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1000주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는 700주, 얘는 300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뽑기를 원하는 이사 멤버 3명에다가 100주씩 몰아주고 나머지는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3명 확실히 뽑을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나머지 7명은 투표도 안 하고 네가 원하는 데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사회 멤버가 7대3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소수 주주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여지는 있죠. 저렇게 하면. 그렇죠? 경영에. 그러니까 너무 경영에 전횡을 휘두른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한번 줄 쳐볼까요? 맨 위에 줄에다가 맨 위에 줄 뒤에 부분 Cumulative voting makes it possible for minority shareholder. minority shareholder가 소수주주죠. 소액주주입니다. majority가 아니라 minority shareholder to have mo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그렇죠?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30%의 이사를 자기 지분율만큼 확보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게 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게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2, 3년에 한 번씩 시험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끔 보면 나오기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callable common shares, 그 다음에 putable common shar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데리버티브를 아직 안 배웠는데 call put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그래서 선택권, 권리가 있다는 건데, 자, callable common share는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냐면 거기 firm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putable common share는 shareholder, 주주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llable은 뭐냐면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고요. 그 다음에 putable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콜라보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기업이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정해진 가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에 주식을 다시 기업이 사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10,000원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넘을 수도 있겠죠. 어떤 바보가 사면. 13,000원에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언제든지 10,000원에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실 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저런 것 때문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겠죠. 10,000원 이상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10,000원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투자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고요. 왜냐하면 권리를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팔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냐면 쉐어홀더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10,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7,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회사들 팔아버리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7,000원에 파는 사람은 바보죠. 회사에다 갖다 팔아버리면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거를 7,000원에 시장에다 팔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 이건 이제 투자자한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시장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콜이 붙어 있는 주식이 있고 풋이 붙어 있는 주식이 있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스트레이트 주식이 있다. 똑같은 회사에. 그렇죠? 어떤 게 가격이 제일 높겠습니까? 뭐 가격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어떤 게 리스크가 제일 적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얘가 리스크가 가장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리스크가 크고 푸터블보다는 얘가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FA 시험은 저런 걸 좀 잘 물어봐요. 그래서 좀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정의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보고요. 정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기업이 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 1번 콜러블, 2번 푸터블, 3번 해갖고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뭐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예를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리스크가 제일 적냐?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면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reference shares, 우선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reference stock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배당을 좀 우선적으로 배당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좀, 망한다고 보다는 청산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자산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통주보다는 좀 위의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에도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니까 배당은 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당이 나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넷인컴이 좀 있어야 돼요. 적자가 나가지고 만약에 배당을 못 줬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당 못 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만 보고 들어왔는데 올해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년에 이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때 못 받은 것까지 이때 것까지 배당을 몰아서 주면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cumulative preference share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누적적 우선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못 받으면 꽝이지. 올해 것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우선주는 cumulative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다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해 배당을 못 받으면
누적해서 주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배당 뭐 10년, 20년 못 줘가지고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만약 이익만 나면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이익이 향후에 났는지 안 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추적을 하다 못해가지고. 회사가 한번 망가지면 또 뭐 계속 못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익이 왕창 나요. 이익이 왕창 나. 그래서 보통주에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경우에, 그래도 배당은 내가 좀 우선권이 있는데, 보통주도 저만큼 받는데, 나도 좀 더 받으면 안 되냐? 그쵸? 아, 그래도 더 줄게. 그럼 더 줄게. 이건 뭡니까? Participating Preferential다.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죠, 이걸 보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엑스트라 디비던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엑스트라 디비던드에 또 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딱 정해진 것만 받고, 정해진 배당률에 대한 배당만 받고, 보통주가 배당을 더 받아도 너는 못 줘. 이건 non-participating preferential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participating preferential입니다. 보통 이제 최저 배당률 같은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가 나오는 것만큼은 배당을 더 주죠. 예, 그래서 대부분 참가적 우선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선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우선주가 좀 단점이 주식수가 좀 적어가지고 사기가 좀 힘들어요. 그건 좀 단점이지만, 뭐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선주가 매력이 있어요. 어차피 뭐 의결권이 있어봐야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뭐 한 10주 가지고 뭐 의결권 행사하겠다고 해봐야 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총에 가서 발언한다고 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사실 큰 의미도 없죠. 물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뤄지면 좀 얘기는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뭐 작게 갖고 있어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선주는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을 못 주잖아요. 그럼 의결권이 또 부활해요. 배당이나 신나게 좀 높게 받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못 주면 배당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 대부분 좀 의결권이 좀 부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안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죠.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보면 뭐 우선주가 어떤 게 있고, 거기서 뭐 배당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읽어보면 되는데, 우선주 중에 좀 매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 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온라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수업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vertible preferentials. 얘는 이제 전환 우선주라고 하죠. 이거는 또 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배당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주는 아무래도 의결권, 그 다음에 남은 거 다 가져가는 뭐 그런 이제 뭐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convertible preferential은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장점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주로 있다가 회사가 이익이 왕창 나고 좀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게 되면 어쨌든 보통주가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IPO 같은 거 할 때 이런 이제 전환 우선주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전환 우선주는 아무나 발행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 회사나 하진 않고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되는 벤처 캐피탈이나 좀 이런 초기 기업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할 때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갑자기 물량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조건만 괜찮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255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리스키 벤처 캐피탈,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PF 펀드 같은 데서 많이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LOS 47.B 보시면 에쿼티 클래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미국은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클래스 A, 클래스 B에서 조건이 아예 다른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주로 있는 대표적인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거 보면 클래스 A하고 B 이렇게 나눠져서 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의결권이 A가 B의 200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A는 뭐 한 3억 가까이, 3억이 넘고 막 그러고요. B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주는 클래스가 좀 거의 없고요. 우선주는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옛날 우선주, 그 다음에 신형 우선주에서 뭐 B 뭐 이렇게 신형 우선주 B 이렇게 돼서 뭐가 다르냐면 뭐 배당이나 이런 들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최저 배당률이 다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의결권 부활하는 게 다르든지 뭐 누적적인 게 다르든지 이런 조건들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니까 꼭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사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LOS 47.C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